디지털 자산의 분류 시도는 전 세계 규제 기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자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기관은 스위스의 금융감독기구로 디지털 자산을 경제적 기능에 따라 지급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형 토큰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디지털 자산을 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아직 국제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대체로 금융감독기구들은 스위스와 영국의 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자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분류에는 최근 거버넌스 토큰과 NFT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거버넌스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과 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개념을 활용하여 2018년 이후 급성장한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들에 의해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이 토큰은 사용자들이 프로젝트의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탈중앙화를 증진시킵니다. 한편 NFT는 컬러드 코인과 크립토키티와 같은 초기 개념들을 발전시켜 2018년 이더리움의 ERC721 표준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NFT는 특정 디지털 자산을 고유하게 표현하는 암호 토큰으로 예술작품, 수집품, 게임 아이템 등의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디지털 자산의 분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의 진화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다양한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규제기관들은 이러한 분류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도 및 기능에 따른 디지털 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토큰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자산 소유권, 배당, 이자 등의 금융적 권리를 제공하는 토큰으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투유톡에서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STO 설명 정리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토큰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토큰으로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거버넌스 토큰은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토큰입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큰으로 NFT가 궁금하신 분들은 투유톡 채널의 NFT, 미래 디지털 경제 이해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투유톡에서 다룬 증권형 토큰과 NFT 및 대중들도 친숙한 결제 토큰을 제외한 유틸리티 토큰과 거버넌스 토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특정 플랫폼이나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토큰들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 금융 자산과 달리 투자 목적보다는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기능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즉, 유틸리티 토큰은 플랫폼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정 혜택 또는 할인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틸리티 토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내 사용. 유틸리티 토큰은 주로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토큰을 통해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거나 특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금융적 권리. 유틸리티 토큰은 주식처럼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으며 배당금이나 이자와 같은 금융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특정 혜택이나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토큰 발행. 주로 ICO나 IEO를 통해 발행되며 프로젝트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유틸리티 토큰의 주요 예시입니다. 첫 번째로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에서 발행한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BNB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ERC20 표준을 기반으로 처음 발행되었으나 이후 바이낸스의 자체 블록체인인 바이낸스 체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바이낸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이낸스 코인의 주요 기능과 사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수수료 할인. BNB를 사용하여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들도록 설계되었으며 많은 사용자들이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B&B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50% 할인을 제공했지만 현재는 25% 할인을 제공합니다. 바이낸스 런치패드. 이 플랫폼은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토큰 판매를 지원합니다. B&B를 사용하여 새로운 토큰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B&B의 사용 범위가 확장되고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래소 수수료 및 서비스 결제. B&B는 바이낸스 거래소 내에 다양한 수수료 및 서비스 결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 수수료, 인출 수수료, 마켓 메이킹 수수료 등을 지불할 때 사용됩니다. 바이낸스 카드. B&B는 바이낸스 카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직접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B&B의 실용성을 향상시킵니다. 디파이, 유동성 공급, 스테이킹, 랜딩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B&B는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B&B의 사용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바이낸스 코인의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B&B는 현재 바이낸스 체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체인은 고속거래를 지원하며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B&B와 기타 토큰의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스마트 계약 기능을 지원하는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과 호환됩니다. 이를 통해 디파이, D앱 등을 쉽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B&B의 사용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유틸리티 토큰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입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디지털 광고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개발된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이 토큰은 사용자, 광고주, 컨텐츠 제작자 간의 공정한 가치 교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AT는 주로 브레이브 브라우저 내에서 사용되며 사용자들이 광고를 신청할 때 보상을 받습니다. 동시에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광고비를 더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광고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BAT의 주요 기능과 사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시청 보상. 사용자들은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BAT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광고만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광고 차단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가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광고주와의 거래. 광고주들은 BAT를 사용하여 브레이브 플랫폼에서 광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광고를 시청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해 광고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브레이브 브라우저 내에서 타겟 광고를 실행하고 광고 비용을 BAT로 지불합니다. 이 시스템은 광고주에게 보다 정확한 피드백과 성과 측정 기능을 제공하여 광고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 보상. 사용자들은 BAT를 사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 제작자에게 팁을 주거나 구독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컨텐츠 제작자들이 광고 수익 외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합니다. 유튜브, 트위치,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제작자들은 BAT를 통해 팬들로부터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신의 작업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팬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BAT의 기술적 특징입니다. BA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ERC20 표준을 기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토큰의 보안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D앱과의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투명하고 자동화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 통합.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BAT를 기본적으로 통합하여 광고 차단과 사용자 보상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브레이브는 광고와 추적기를 기본적으로 차단하여 빠른 브라우징 속도와 향상된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합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 사용자는 광고를 비활성화한 상태에서도 BAT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유틸리티 토큰은 시빅 토큰입니다. 시빅 토큰은 디지털 신원 확인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인 시빅에서 발행한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시빅의 목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신원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CVC의 주요 기능과 사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원 확인 서비스. 시빅은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필요한 경우 이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시빅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나이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시빅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빅 시큐어 아이덴티티 플랫폼 SIP는 시빅의 핵심 제품으로 사용자들이 신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플랫폼은 생체 인식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성을 높입니다. 이는 금융 서비스, 헬스케어, 여행 등의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CVC 토큰 사용 CVC는 시빅 생태계 내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사용자들이 신원 확인 요청을 할 때 서비스 제공자에게 CVC로 보상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용자 신원을 확인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CVC로 지불하며 이는 신원 확인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CVC의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빅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ERC20 표준을 따릅니다. 시빅은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해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강화합니다. 사용자 지문, 얼굴 인식 등의 방법을 통해 간편하고 안전한 신원 확인을 지원합니다. 유틸리티 토큰의 유래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특히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과 ICO의 등장으로 인해 대중화되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규제 환경의 명확화, 대기업의 참여, 사용자 경험의 향상 등 다양한 요소가 유틸리티 토큰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틸리티 토큰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것이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버넌스 토큰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탈중앙화하고 커뮤니티의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거버넌스 토큰을 보유한 사용자는 프로젝트의 운영, 정책 변경, 업그레이드, 자금 배분 등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정책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거버넌스 토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탈중앙화된 의사결정 중앙기관 없이 커뮤니티 전체가 프로젝트의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철학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는 프로젝트의 정책 변경, 자금 배분, 새로운 기능 추가 등 다양한 제안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프로젝트의 발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며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합니다. 인센티브 구조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는 프로젝트의 성공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참여자들은 프로젝트의 성장과 성공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가지게 됩니다. 거버넌스 토큰의 대표적인 예로는 메이커 토큰과 컴파운드 토큰이 있습니다. 메이커 토큰은 메이커다오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메이커다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구축된 탈중앙화 자율 조직으로 암호화폐 담보대출을 통해 DAI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MKR 토큰은 메이커다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용자들이 플랫폼의 운영과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MKR의 주요 기능과 사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버넌스 참여
MKR 보유자는 메이커다오 프로토콜의 주요 결정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DAI의 안정성과 메이커다오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용 사례로는 담보자산의 유형과 비율, 안정화 수수료, 플랫폼 업그레이드 등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MKR 토큰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안정화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자들이 DAI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MKR로 지불되며 이 MKR은 소각됩니다. MKR의 소각은 토큰의 공급을 줄여 희소성을 높이고 토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킵니다. 안정화 메커니즘 MKR은 메이커다오 시스템의 안정화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DAI가 목표 가격에서 벗어날 경우 MKR 토큰을 발행하거나 소각하여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효과로 DAI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MKR의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MKR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ERC20 표준을 따릅니다. 메이커다오 시스템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사용하여 DAI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MKR은 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담보자산을 지원함으로써 유동성과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버넌스 토큰은 컴파운드 토큰입니다. 컴파운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되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대출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합니다. 컴파운드 토큰은 이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사용자들이 플랫폼의 운영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컴파운드 토큰의 주요 기능과 사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버넌스 참여 COMP 토큰 보유자는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주요 결정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에는 이자율 모델의 조정, 새로운 자산 추가, 파라미터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사례로는 COMP 보유자들은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제안서에 투표함으로써 프로토콜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 사용자들은 COMP 토큰을 사용하여 컴파운드 플랫폼에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대출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는 유동성 공급자는 COMP 토큰을 통해 대출 시장의 자산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수익 COMP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사용자들은 대출한 자산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컴파운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자산을 대출하거나 차입할 때 발생합니다. 사례로 사용자들은 컴파운드의 자산을 예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를 COMP 토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 토큰의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COMP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ERC20 표준을 따릅니다. 파운드 프로토콜은 DAO 모델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는 커뮤니티가 프로토콜의 운영과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효과로는 탈중앙화를 통해 중앙화된 관리 없이도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합니다. 거버넌스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한 발전 중 하나로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프로젝트들이 거버넌스 토큰을 도입하여 커뮤니티 주도의 운영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거버넌스 토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필요하며 프로젝트 팀은 투표 시스템과 인센티브 구조를 잘 설계하여 사용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분류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각 분류는 토큰의 경제적 기능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 사용자와 투자자가 이를 쉽게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발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이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디파이와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스마트 계약 등의 금융 혁신을 포함합니다. 또한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게 하는 통합 크로스보더 결제, 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을 탈중앙화하는 DAO 등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